안녕하세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물건은 저희 회원분이 입찰을 했던 물건이고요. 이 물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경매 번호가 2024 타경 3001이고요.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25.755평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유동화에서 낙찰을 받아서 방어 입찰에 들어왔죠. 그리고 미납을 해서 이번에 다시 나온 건으로 오늘 입찰이 진행됐었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들어왔었고요. 10명이나 들어와서 1억 4,4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는 3억 2천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금액은 뭐 저희도 입찰을 했지만 잘 받은 금액이에요. 잘 받은 금액이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시면 자 가격 시점이 2024년 6월 28일이고요. 보증 등기일이 2020년도이기 때문에 신축 상가죠. 지금 딱 5년 된 상가고 감정가는 합쳐서 3억 2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현황이 지금 1000에 60으로 돼 있어요. 2022년도 천에 60만 원이고, 천에 60만 원인데도 1억 4,400? 뭐, 그냥 뭐, 나쁘진 않은 수익률인데, 사실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무법인 광화문이라는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를 보시면 매매 가격이 3억 1,700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사진들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사진이 전경이 보이는 거고요. 1층은 아직 좀 많이 비어 있죠. 그다음에 5층에 여기 보면 세무법인 광화문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임장을 갔을 때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잘 보이죠. 여기가 이제 가시성이 있고요. 이 밑에 성모위원, 뭐 아동심리 발달 클리닉 이런 게 들어와 있었어요. 즉 뭐냐면 2층, 3, 4층에 이런 게 들어와 있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비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건물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고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호수공원이 있고 바로 여기 호수공원 앞에 쪽에 큰 대로변에 있는 요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회원들도 임장을 다녀온 분도 계신데, 이걸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사실 지금 아까 보시면, 요 사진에, 사진에 보시면, 자,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의원이 두 개나 들어와 있다가 이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5층에는 지금 거의 지금 다 꽉 차 있고, 4층하고 3층에 이렇게 클리닉이 있다가 나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가서 보면, 지금은 여기 공실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 가서 봤더니, 여기 공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이거 물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접근을 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공실이 의원이니까 의원인데 잘 안 돼서 공실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이런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무실, 사무실로 지금 위에는 5층에는 다 차 있고 그 4층하고 3층은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자, 이런 물건들이 그럼 과연 지금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현재 물건 평수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주변의 물건들은 다 거의 2천에 100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자, 1억 4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2천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상가고 수익률이 아주 높은 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장사가 안 되거나 나중에 들어오려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한번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자 어떤 물건이냐면 자 요쪽에요. 요 건물에 이제 24개가 이제 월세로 치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딱 보시면 낮은 가격 순으로 했을 때 쭉 보시면 어떻게 되냐 야 자 지금 85잖아요. 85. 85면 어떻게 되냐 85면 1,500에 100만 원이 최저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25.7. 면적이 똑같죠? 3층이긴 한데 3층이나 5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뭐 가치성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월세 차이라고 해봤자 뭐 5만 원, 많이 만나면 10만 원. 그래 낮춰서 그럼 1,500에 90만 원 받는다고 해도 1억 4,400이면 굉장히 잘 받은 가격이죠. 자, 이 주위에도 보시면 85, 3층 85면 예, 85 이 주위에도 보면 자, 얼마냐? 85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000에 50, 그러니까 52가 7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여기 옆에 이 건물도 보면 85면 120만 원. 즉 뭐냐면 여기는 100만 90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90에서 예, 100만 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월세가 지금 보시면 월세가 이게 2022년도에 1060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왜 1060으로 들어왔냐? 이때는 사실 여기에 공실이 굉장히 주변에 공실이 많던 그런 시기거든요. 특히 5층은, 예, 5층은 왜냐면 사무실 용도로 주로 쓰이거나 학원 용도로 쓰이는데 실제로 5층에는 가보면 사무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때는 22년도에는 당연히 이때는 공실이 다 있던 시기니까 싸게밖에 주인이 못 맞춘 거예요. 1060. 그래서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그 주변에 가서 건물들 보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실제로 지금은 그때는 1060이 들어왔지만 80이 됐건 90이 됐건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이 공실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1층은 워낙에 비싸니까 공실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이 3층 가면 사무실로 쓰는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웬만큼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 3층, 4층에 있다가 나가버려서 공실이 생겼으면 이거는 그 금액 자체를 이 주인들이 싸게 안 내놓거든요. 왜? 싸게 내놓으면 이게 분양가가 4억, 5억이에요. 예를 들어 이 분양가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분양가가 주변에도 그렇고 이 분양가를 보시면 이 부동산 디스코 같은 거를 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 건물 예, 이 건물이 자,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을 찍어 보면 자, 2021년도죠. 22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5억 같은 면적이 예, 분양 뭐 저는 97 뭐 이렇게 했는데 5억, 4억, 3억, 6억 이렇게 해서 2층은 6억, 3층은 5억, 그다음에 4층, 5층이 예, 해서 5층이 제일 싸죠. 그러니까 보통 5억, 6억이란 말이죠. 5억, 6억인데 그거 갖다가 5억, 6억 받고 당연히 월세를 높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층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충분히 저도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이런데 여기 들어가려면 이 정도 면적은 2천에 90에서 100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있는 이 세무 사무실이 보면 제가 가보면 위에 간판이 앞 전면에도 후면도 있고 장사가 꽤 잘 되고 안에 딱 들여다보면 책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이 업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주변에 만약 옮긴다? 옮겨도 충분히 90하고 100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협상을 해서 1,500에 90 정도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학력이 없지만 월세를 경매 나온 다음에 안 냈기 때문에 보증금도 이 사람들은 다 까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작년보다 1년 동안이니까 뭐 거의 보증금 안 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10명이 들어온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고 이 금액이 상당히 잘 받은 금액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가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강의할 때 얘기를 해보면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이게 1층에는 공실이 워낙에 비싸니까 공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층에 가서 봤을 때 비어 있냐 안 비어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 비어 있는 사유가 월세가 너무 수준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서 비어 있는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던 그런 도시가 형성된 상태에서 상가가 많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 상가의 초반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비싸게 분양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죠. 5억에 분양받아서 뭐 3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3억에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130에서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밑으로 월세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 밑으로 내놓게 되면 내 돈을 계속 꼬라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월세를 낮출 수가 없이, 나는 이걸로 해서 이자라도 받아야겠다 해서 150 이상 막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기다리다가 이 대출을 덜 받은 사람들이 금액을 낮추게 되면 그때부터 월세가 낮아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을 볼 때는 그 공실이 많은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게 분양가가 비싸서 월세가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공실이 많다고 여기 위험해? 이런 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상가를 접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저희 그 경매 낙찰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